안녕하세요.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와 MVP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가 공동 제작하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시리즈.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한국인의 외로움에 관한 논문.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겪는 그 외로움의 진짜 모습이 뭘까?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외로움. 정말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 논문이 외로움이 뭔지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또 한국이라는 좀 특수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점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외로움. 이게 정확히 뭘까요? 논문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나요? 우리가 그냥 고독하다 이런 말이랑 좀 헷갈릴 때도 많잖아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흔히들 좀 혼용해서 쓰시죠. 논문을 보면 고독이라는 건 자기가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걸 또 즐길 수도 있는 어쩌면 좀 긍정적인 상태, solitude일 수도 있다고 봐요.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외로움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요. 그때 오는 좀 불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정서. 이걸 외로움의 핵심으로 봅니다.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 관계에 대한 갈증이군요. 맞습니다. 관계에 대한 갈증. 이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친구가 몇 명 없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논문은 외로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한 4가지 정도로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관계적 결핍감. 원하는 만큼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거고요. 네. 둘째는 주관적 평가. 이게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관계가 많든 적든 내가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게 결국 공허함이나 쓸쓸함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동반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맥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인식, 그리고 감정, 또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논문에서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또 비슷하게 쓰는 말들 있잖아요. 고립됐다거나 소외됐다거나 이런 거랑은 또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그 부분도 논문에서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크게 2가지 기준을 봐요. 이게 선택한 거냐 아니냐, 능동수동. 그리고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냐 아니면 좀 객관적인 상태냐. 이 2가지 차원으로요. 선택과 인식이요? 네. 예를 들면 외로움은 보통 내가 원치 않는데 수동적, 혼자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고독은 내가 선택한 능동적, 혼자만의 시간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고립은 좀 더 객관적인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망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주로 쓰이고, 소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좀 배제되는 느낌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개념들이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한국인이 특히 더 경험하는 외로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존의 서구 중심 외로움 이름만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험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문화 특수적인 외로움을 제시하고 있어요. 3가지나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집단에 대한 외로움, 컬렉티드 롤리니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족, 회사, 아니면 동창회 같은. 네,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 우리 집단에 내가 제대로 소속되지 못했다. 혹은 그 안에서 우리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렇게 느낄 때 오는 고통을 말해요. 특히 학연, 지연 이런 거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 두드러질 수 있겠죠. 와, 정말 공감되네요. 그 우리라는 틀이 정말 중요한 문화니까 거기에 못 끼면 정말 외롭죠. 네, 그럼 2번째는요? 2번째는 타인지향적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내 상태를 자꾸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아, 비교요? 네. 예를 들어 SNS 같은 거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처지랑 비교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공허함. 이것도 외로움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어떤 체면 문화나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NS 보면 정말 그럴 때 많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융합. 뭐였죠? 아, 네. 세 번째는 좀 역설적인데요. 융합 속에서의 외로움. 융합 속에서 외롭다고요? 그건 어떤 거죠?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독특해요. 아주 밀착된 관계, 예를 들면 부모-자녀 관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가깝고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개별성이나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공허함. 이게 바로 융합에서의 외로움입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외로운 거죠. 혹은 너무 하나 되기를 강요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상에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외로움, 남과 비교하는 외로움, 심지어 너무 가까워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어쩌면 바로 내 안에서도 경험해봤을 법한 그런 모습들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또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외로움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동고 1인 가구 지원센터와 MVP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unity Media Network, MVP.